캘리포니아 학교 카운셀러 한 명이 학생 432명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10,000짜리 컨설턴트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공식 자료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박사 유학으로 와서 이민 12년 차이고요. 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가 얘기를 학자 시각이랑 부모 시각 둘 다 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한인 학부모님들, 그리고 한국에 계시면서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낼지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두 분 다를 위한 채널입니다. 미국 교육과 이민 이야기를 데이터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은 어바인 사례로 시작하겠지만 미국에서 한국 자녀를 키우거나 보내려는 부모님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보실 겁니다. 첫째, 왜 학교가 카운슬러를 못 늘리는가? 둘째, $10,000 컨설턴트가 정말 합격률을 올리는가? 학자들이 실제 데이터로 분석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바인 부모님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이 세 가지를 다룰 테니까요.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 먼저 학교 카운슬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미국 학교 카운슬러 협회 ASCA가 권장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학생 250명에 카운슬러 1명. 이 기준이 1965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안 바뀐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2024년, 2025년 기준 미국 전국 평균이 372대 1입니다. 권장보다 50% 더 많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더 심합니다. 432대 1. 이게 뭘 의미하느냐? 카운슬러 한 명이 432명의 학생을 챙긴다는 거죠. 1년 단위로 계산해보면 학생 한 명당 카운슬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적습니다. 게다가 카운슬러는 대학 입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강 신청 도와주고 학교 폭력 같은 개인 상담도 하고 시험 일정 잡고 직업 상담도 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카운슬링은 그중 일부입니다. NACSC, 미국 대학 입학 카운슬러 협회가 정리한 데이터를 봅시다. 공립학교 카운슬러가 대학 입시 상담에 쓰는 시간이 전체 업무의 22%입니다. 사립학교는 51%입니다. 2배가 넘어요. 같은 미국 안에서 공립 다니는 학생이랑 사립 다니는 학생이 받는 대학 입시 지도가 시간 기준으로 2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체감하는 정보 격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카운슬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시스템적으로 그 일을 충분히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카운슬러 본인 업무도 너무 넓고 그러니까 카운슬러 개인 탓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가 그 자리를 못 채우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시장이 채웁니다. IECA, 독립교육 컨설턴트 협회라는 미국의 협회가 있는데요. 이 협회의 추정으로는 풀타임 사설 입시 컨설턴트가 210년쯤에 약 1,500명이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8,500에서 1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14년 만에 5배에서 7배로 늘었습니다. 수요도 같이 폭발합니다. 같은 IECA 자료를 보면 4년제 명문대 지망하는 우수 고등학생 중에서 사설 컨설턴트를 쓰는 비율이 10여 년 전 3%에서 지금 26%로 8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가격은 얼마냐? 평균을 봅시다. Comprehensive Package, 그러니까 입시 전 과정을 컨설턴트가 같이 가는 풀 패키지 평균이 $6,500 정도로 보고됩니다. 한화로 대략 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말 비싸네요. 그리고 이건 평균이고 뉴욕이나 LA 같은 곳에 가면 1년에 $12만, 6년 다 합치면 $75만 까지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건 CNBC랑 CBS 같은 메인 미디어에서 보도된 숫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이 주제가 진짜 본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 한인 학부모 시각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영상을 매주 올리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가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설 컨설팅 시장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학교 카운슬러 한 명이 학생 432명 못 챙기는 빈자리, 거기에 시장이 들어온 겁니다. 부모 욕심만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바인 이야기를 합시다. 왜 어바인 학원가가 유난히 격렬해 보일까요? 한번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어바인 통합교육부 IUSD입니다. 2024-2025 학년도 학생 수가 38,483명입니다. 큰 학군입니다. 그런데 이 학군의 학생 인종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아시안 비율이 52.4%, 절반이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학생 중 아시안 비율이 11%가 조금 넘는데요. 어바인은 그것의 5배 가까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보기 드문 Majority Asian 학군입니다. 그리고 학업의 강도도 다릅니다. AP School Honor Roll이라는 게 있는데 College Board가 매년 발표하는 명단입니다. AP 수업을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이 듣고 거기서 합격 점수 3점 이상을 받는 학교들을 추려서 올려주는 리스트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AP가 정상 운영되는 학교라는 일종의 인증인데요. IUSD에 종합고등학교가 5개가 있고 2024년 명단에 그 5개가 다 올라갔습니다. AP 수업이 일상이 된 환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인 데이터를 봅시다. Pew Research Center 2021년부터 2023년 ACS 데이터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미국 전체 한인 인구가 약 183만 명, 그중 56%는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인 가구 절반 이상이 미국 시스템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1세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한인 부모들, 학력이 정말 높네요. 25세 이상 한인 미국 거주자 60%가 학사 이상입니다. 미국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인 가구 입장에서 자녀 교육 투자는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부모가 본인이 학력으로 신분 상승한 경험이 있고 그 길을 자녀에게 똑같이 깔아주려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6,500 컨설팅 패키지 얘기로 돌아갑시다. 어바인 한인 부모 입장에서 이 $6,500는 합격 보장으로 보는 돈이 아닙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비용으로 봅니다. 한국 카운슬러 22% 시간만 입시에 쓰는데 그게 우리의 차례가 올 때 충분할까? 부모님의 불안에 대한 이 시장의 답입니다. 지금부터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실제 데이터로 뭘 발견했는지 여기서 입시 컨설팅 시장 전체 그림이 바뀝니다. 이것을 다룬 논문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과 파크 두 분이 2012년 Sociology of Education 저널에 낸 논문인데요. 동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이 SAT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동아시아계 학생들은 Commercial SAT Prep, 즉 학원형 단체 수업 이용을 가장 많이 했고 그게 성적 향상과 연결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1 개인과의 프라이빗 튜터링 효과는 모든 인종 그룹에서 미미했습니다.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단체 학원이랑 1:1 튜터링이 다른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문, Zhu and Kim 두 분이 2006년 Harvard Education Review에 낸 논문입니다. 중국계, 한국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Supplementary Educatio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어요. 학원이나 보충 수업이 단순히 사교육이 아니고 한인 교회나 커뮤니티 네트워크 안에서 소셜 캐피털, 사회 자본으로 작동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바인 학원가는 그냥 시장이 아닙니다. 한인 커뮤니티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강력한 논문인데요. 차리, 데밍, 프리드먼 세 분이 NBR 미국 국가경제연구국에 낸
워킹 페이퍼입니다. 같은 SAT, ACT 점수를 받은 학생 사이에서 상위 1% 가정 자녀가 중산층 가정 자녀보다 IB 플러스 명문대에 갈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시험 점수인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 명문대 입시는 순수한 실력 게임이 아닙니다. 돈과 정보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바인 부모님들이 컨설턴트에 돈 쓰시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루터 박사팀이 2019년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저널에 낸 논문입니다. 학업 성취가 높은 고등학교, High Achieving Schools,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임상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겪을 위험이 일반 학교보다 상당히 높다는 연구입니다. 이게 어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어바인이 바로 그 High Achieving School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군에 있다는 게 자동으로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건강 측면에서 더 신경 써야 할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바인 학원가가 커진 진짜 이유는 부모 욕심 하나가 아닙니다. 학교 카운슬러 한 명이 432명을 못 챙기는 시스템 빈자리, 그 자리에 시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인 부모님들이 그 시장에 적극적인 이유는 본인이 학력으로 살아남은 경험이 있고 정보 비대칭이 무서워서입니다. 그럼 컨설턴트를 써야 할까요? 제 답은 의존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용입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컨설턴트를 쓸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지금 부족한 게 정보냐, 일정 관리냐, 에세이 피드백이냐, 전공 탐색이냐, 아니면 부모 본인의 불안 조절이냐. 부족한 게 정확히 뭔지 알면 $6,500 패키지가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과 파크 논문이 보여준 거 기억하시나요? 단체 학원 효과는 있고 1:1 과외 효과는 미미했다, 이런 연구 결과인데요. 비싼 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루터 박사 연구처럼 좋은 학군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아이를 자동으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정확히 가져오고 불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UC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년제 직행만이 길인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UC로 편입하는 태학 프로그램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